자,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314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양괄호 1번을 설명드렸습니다. 20년간의 점유 이 부분 기산점 문제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양괄호 2번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나오죠. 자, 밑에 내용은 뭐 딱히 볼 거 없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입증 책임이 없다. 왜 입증 책임이 없냐? 추정되기 때문이죠. 추정. 자, 그리고 소유의 의사뿐만 아니라 밑에 나오는 양괄호 3번의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이것들도 싹 다 뭐가 된다? 추정이 됩니다. 입증 책임이 없죠. 그래서. 자, 내려갑니다. 3번 보세요. 3번. 파랑 색깔 3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취득시효 효과라고 해서 등기 청구권 발생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20년간의 점유를 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시효가 완성되었다. 맞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 자,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자가 되지는 못하죠. 이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을은 뭐를 취득한다?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자,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장을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때 이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될 그때 그 당시에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은 갑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등기를 경료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이 20년을 채운 상황에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행사했어요. 자,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받은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주고 싶다, 해주기 싫다. 해주기 싫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한다? 팔아먹는다. 팔아먹습니다. 그럼 갑은 알고 판 거다, 모르고 판 거다? 알고 판 거다. 완성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은 거다. 그럼 책임져야 돼요. 알고 팔아먹었으면 갑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이때 갑이 지게 되는 책임은 불법 행위 책임이죠.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자, 여기서 갑이 지는 책임이 불법 행위 책임일 뿐 이 책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인 것은 아닙니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지금 알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을은 부동산 취득은 할 수 없습니다. 알고 팔아먹었어도 이 제3자 병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일단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갑을 상대로 그저 손해배상 청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겁니다. 갑하고 을이 계약관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을은 부동산 취득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고
을이 자주 평온 공연하게 19년째 점유를 하고 있다. 아직 19년째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건 시효를 완성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이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면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1년이 더 지나서 결국 20년을 채우게 되고 이를 원인으로 을이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한 거지. 그러면 이때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취득한 거? 병 상대로. 그러면 병 상대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했으니까 이 경우는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자, 한 개씩 판례들 살펴볼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입니다. 취득 시효기간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 없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양괄호 2번도 확인하세요.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그 성질상 원시 취득으로 취급합니다. 최초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인정받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양괄호 3번도 확인하세요. 양괄호 3번. 취득 시효의 소급표. 자, 동그라미 1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취득 시효에 의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 한다고? 소급한다고요. 밑에 줄 따라서 시효 기간 중에 시효 취득자께서 수취했던 과실은 점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양괄호 4번에 보시면 양괄호 4번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있고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를 완성시킨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를 완성시켰다는 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20년을 채운 거죠. 그러면 시효 완성을 통해서 을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거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저쪽 갑을 상대로 취득을 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일단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도 갑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을은 시효만 완성했을 뿐 소유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야, 너 나가라는 취지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허용될 수 있겠냐는 거지.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시효를 완성했고 등기 청구권을 가졌다라는 건 을이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을은 권리자죠. 그러면 을에게 이전 등기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갑이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해서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건 심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갑은 오히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갑이 이랬던 거예요. 그럼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럼 사용료 갖고 와라. 20년 동안. 20년 동안의 을은
허락받고 사용했다, 그냥 사용했다? 그냥 사용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사용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야, 너 사용료 갖고 와. 사용료를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사용료 달라고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죠? 맞아요. 소급표 때문이에요. 소급표.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 을이 점유를 개시했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20년을 채웠고, 20년의 시효 완성을 통해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 등기를 격려하게 되면 등기를 소유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등기를 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즉 소급을 해가지고 20년 전부터 원래부터 을이 소유자였던 것과 같은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결국 이 땅을 을이 사용했던 거는 자기 땅 쓴 거, 남의 땅 쓴 거, 자기 땅 쓴 거죠. 그러니까 과실은 갑 거다, 과실은 을 거다. 을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료 달라고 못한다는 거지. 둘 다 못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못하고 사용료 달라는 취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도 할 수가 없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세요. 318페이지로 옵니다. 쟁점 1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점유자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나오고 있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 걸리죠? 걸리는 게 원칙이죠. 10년 지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걸려요.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미등기 매수인을 본 적이 있어요. 미등기 매수인. 자, 갑이 매도인이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지만 이전 등기는 받지 못했다. 자, 그 자를 가리켜서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죠.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고, 자, 다만 매도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미등기 매수인이 가지는 이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걸리죠. 근데 뭐 하면 안 걸리죠? 뭐 하면? 점유하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미등기 매수인이 적극적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안 돼? 진행이 안 되지. 10년이 지나도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네, 안 없어져요. 한 가지 더. 미등기 매수인이 스스로 점유를 하다가 제3자한테 팔 수가 있죠. 제3자한테 팔기로 하고 그 제3자에게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도 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진행 안 하는 거야? 진행 안 하잖아요.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요. 둘 다 진행 안 하는 거죠.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지금.
기억나야 돼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죠? 반성하세요. 기억이 안 나면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반성을.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고 을이 그러면 시효 완성자일 때. 을이 시효 완성자라는 거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 20년 채운 거지.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과 마찬가지로 이 시효 완성자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역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역시 원칙은 진행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계속해서 점유를 하면 이러면 역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을 해, 진행을 안 해? 진행 안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위에하고.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위가 동일하게 인정되니까. 자, 그럼 역시 이 시효 완성자 을이 병하고 매매를 해서 병한테 팔기로 하고 병에게 점유를 승계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돼야 되겠죠? 진행돼요. 겁나 반전이에요.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소멸시효가 진행 안 하니까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점유가 승계됐을 때 진행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뭐 모르겠어요. 판례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아니, 위에하고 밑에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논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똑같아야죠. 판례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판례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워야 한다. 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 표에서 쟁점 첫 번째 표안의 동그라미 1번에 자, 기역에서 말하고 있는 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근데 니은입니다.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근데 밑에 칸에 보세요.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했어요. 점유를 상실했다는 거는 제3자한테 점유를 승계시킨 경우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점유를 승계시켰을 때 미등기 매수인과는 달리 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해, 진행 안 해? 진행한다고요. 그래서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바로 소멸하진 않지만 10년 지나고 나면 소멸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칸 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점유 승계인의 지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3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요. 네.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 그리고 을이 시효 완성자. 자, 그럼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을은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등기 청구권은 갑을 상대로 취득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을이 아직 소유자가 되지도 못했는데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병한테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그렇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병 같은 경우는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러면 병도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병 같은 경우도 등기 청구권을 취득을 했죠.
이때 병의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가지는 거예요? 을 상대로 가지는 거죠. 왜냐면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매도인이니까. 그럼 이때 병은 이 등기 청구권 을한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이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직접 행사를 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왜냐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인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병이 이전 등기 청구하려면 이렇게 직접은 못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우리 병이 대위해서 유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를 대위해가지고 요렇게 갑한테 청구 가능하죠. 그래서 대위해서 청구하게 되면은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제 병이 연달아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칸의 내용을 봅니다.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점유만 승계할 뿐 법률 효과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둘째 줄에 점유 승계인은 병을 말하는 거죠. 병은 전 점유자 을의 소유자 갑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점유 승계인 병이 전 점유자 을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위 행사만 가능하다. 자, 내려가세요. 쟁점 두 번째.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 청구권 상대방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죠.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해버렸죠. 그럼 이때 제3자 같은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일단 원칙적 맥락에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해버리죠. 근데 만약에 지금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네 번째 줄에 적극 가담이 나오고 있죠. 적극 가담을 했다면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돼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판례 보세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일단 소유자를 확인해 봤을 때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해 봤을 때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갑의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을이 시효를 완성시켰다. 그러면 시효를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갑의 명의로 된 등기 있죠. 이게 무효였던 거예요. 그럼 저 등기가 무효라는 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지. 소유자 따로 있다. 그러면 이때 을이 취득했던 시효 완성을 통한 등기 청구권, 이거는 명의자 상대로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상대로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병을 상대로 취득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명의자 갑한테 청구해야 된다, 소유자한테 청구해야 된다? 소유자한테 청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병인데 어떻게 갑 명의로 등기가 돼 있는 거죠? 둘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명의신탁. 둘이서 명의신탁 하신 거잖아요. 왜요? 명의신탁. 아니면은 뭐 통정 허위 표시.
통정이나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의자가 다른 사람 되는 거잖아요. 무효되는 거죠, 무효. 그러면 이때 을은 이 갑한테 직접 말소하라고는 못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유자를 뭐 해서? 대위해서. 자, 소유자를 대위해서 요렇게 말소 청구. 그러면 대위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갑의 명의였던 등기가 누구한테 되돌아가요? 병한테 되돌아가죠? 그럼 이제 연달아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등기 청구권 몇 번 행사합니다? 2번 행사합니다. 대위해서 말소 청구하고 명의 되돌리고 이전 등기 청구.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판례예요. 자, 첫째 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 명의인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따라서 이때 시효 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쟁점 세 번째. 자, 일단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시효 완성 전 제3자에게 처분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서 말했던 완성 전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는 제3자한테의 처분이 먼저예요? 시효 완성이 먼저예요? 처분이 먼저죠. 처분이 먼저죠? 그럼 이때는 제3자한테 시효 취득 주장해 못해? 주장할 수 있어 못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신이 보고 계십니다. 예? 누가 열심히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 하는 거지? 교회도 안 가면서. 자, 보죠. 갑이 소유자고, 예? 갑이 소유자고, 을이 완성하기 전, 아직 시효 완성 못 했는데 팔았다고. 그럼 소유자가 병으로 딱 바뀌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가 시효를 드디어 완성시켰다는 거죠.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 을이 시효를 완성할 그때 그 당시 소유자가 병이 되기 때문에 을이 취득하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 상대로 취득? 병 상대로 취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행사를 한다고 못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완성 전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럼 반대로 완성되고 나서 시효가 먼저 20년이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병한테 넘어갔다면 이때는 을이 갑을 상대로 한 등기 청구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이때는 주장을 해 못해? 이때 못하잖아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 이거 하양 색깔이에요? 노랑 색깔이에요? 네? 하양 색깔, 노랑 색깔. 노란색이죠. 노란색입니다.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완성이 먼저 됐고 그 다음에 팔렸다고. 노란색이잖아요. 주장 못하죠. 그러니까. 자, 쟁점 오른쪽 페이지 쟁점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3번하고 4번 봐야 됩니다. 자, 먼저 319페이지에서요. 지금 중간 정도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원칙에서 2차 취득시효 나오죠. 2차 취득시효가 그 유명한 반평생 점유죠. 반평생 점유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을 점유했다? 40년이요. 갑이 소유자일 때 시효를 완성시켰다.
그러면 시효 완성시켰으니까 을은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죠. 누구 상대로? 갑을 상대로. 예. 근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 거예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지. 근데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뀐 그 기산점, 거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을이 다시 완성시켰다고요. 그럼 다시 몇 년 흘렀어? 다시 20년 흘렀지. 그러면 다시 등기 청구권 취득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누구 상대로 취득을 한다? 병 상대로. 그럼 이때 을은 다시 취득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런 걸 2차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2차 취득시효. 반평생 점유한 거죠? 40년. 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4번. 원 소유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다가 다시 회복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갑이 소유자였을 때 을이 일단 시효를 먼저 완성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이 이후에 이걸 역시 병한테 팔아버린 거지. 그럼 병이 나가라 그럴 수 있잖아요. 나가세요. 그럼 을은 대항할 수 있다, 나가야 된다? 나가야죠. 왜 나가야 되죠? 갑 상대로밖에 주장 못하죠? 나가야 되죠. 그럼 을이 점유를 해, 못해? 점유해, 못해? 못하죠. 쫓겨났잖아요. 점유 상실했잖아요. 그러면 점유를 못하니까 이 을이 가진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죠?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맞아요. 느낌 괜찮은데요? 자, 소멸 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멸 시효가 진행이 되고 카운팅이 되다가 10년이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진행한 지 지금 9년이에요. 쫓겨난 지. 9년 11개월. 그럼 한 달 더 지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 달 더 지나면. 근데 을은 기다리고 있었죠.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갑하고 병하고 체결했던 매매가 무효가 되면서 병이 취득했던 그 소유권이 갑한테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갑의 소유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갑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아직 소멸하지 않았던 이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갑한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동그라미 4번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둘째 줄입니다. 아니요, 첫째 줄부터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고 이전 등기를 마치면 밑에 줄입니다. 시효 당시 소유자에 대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즉시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소멸 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따라서 그 밑에 줄에 그 후, 지금 넷째 줄입니다. 그 후 어떤 사유로 취득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을 받은 소유자에게 취득 시효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몇 년 안짝에서 주장 가능한 거죠? 10년 안짝에서. 쟁점 네 번째로 내려가세요. 소유자가 시효 완성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냐? 이거 해, 못해?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해 못해?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못하죠?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행사하는 거는 신의 측이 안 맞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토지 인도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 싹 다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파랑 색깔로 표현되어 있죠. 대지에 대한 불법 점유를 이유로 지상 건물 철거 청구, 대지 인도 청구 이런 것들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점유가 부당이득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용료 달라고도 못하죠. 이거는 왜 못해요? 소급효 때문에. 소급효 때문에 못합니다. 쟁점 5번째 내려가세요. 원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쓰세요. 채무불이행 X. 채무불이행 X.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네. 자, 동그라미 1번은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했다는 걸 알면서 팔아버린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이러면. 근데 동그라미 2번은 모르고 팔았죠. 그럼 책임 안 져요. 모르고 팔면 책임 안 져요. 알고 팔면 책임 져요. 넘기세요. 자, 이까지 점유 취득시효였고요.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랑 관련된 사례는 한 개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사례 한 개. 등기부 취득시효. 관련된 사례는 딱 한 개밖에 없다. 사례 한 개. 자, 사례는 이거죠. 자, 갑이 최초 소유자였어요. 자, 갑이 최초 소유자였고, 갑이 소유자인 것으로 등기가 돼 있죠. 자, 소유자가 갑인 것으로 일단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란 사람이 요 관계 서류를 갖다가 위조한 거지. 위조를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격려시켜 놓았다. 자, 근데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조해서 등기한 거니까 이거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따라서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그러면 그런 사정을 모르는, 위조됐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팔아 넘겼을 때 제3자 병은 위조됐다는 걸 모르죠. 선이죠. 그래도 이 등기는 여전히 무효입니다. 등기는 공신력 있어요, 없어요? 공신력 없죠.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진정한 소유자, 갑이 보호를 받아버리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등기가 비록 무효로 시작은 됐지만 병이 선의, 그리고 무과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를 10년을 채우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춰서 이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비록 10년 전에는 무효였지만 이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유효가 되죠. 예. 그럼 갑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실되는 거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 사례의 유일한 사례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무란 사람이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죠. 관계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럼 병은 소유권 상실해, 상실 안 해? 상실 안 하죠. 왜 상실 안 해요? 공신력 없다. 공신력 없다. 위조해서 등기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근데 여기서 정의 이거를 그대로 넘겼어요. A한테. 그러니까 A는 그런 사정 알아, 몰라? 모르지, 선이지. 근데 무과실이었던 거지. 근데 자주였던 거지, 평원 공연이었던 거지. 이렇게 몇 년 흐르면? 10년 흐르면. 시작할 땐 무효였지만 10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A가 소유자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B가 관계 서류를 또 뭐 하면? 위조하면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다고 해서 A가 소유권을 상실합니까? 상실 안 합니다. 상실 안 한다. 위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위조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위조했다고 해서 소유권 상실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등기는 효력의 발생 요건. 효력의 발생 요건은 맞지만 효력의 존속 요건 그건 아니야.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한 요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위조가 되고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이 소멸한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321페이지에서요. 요건 나옵니다. 양괄호 1번 확인하세요. 등기의 적격성.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은 등기가 된 자가 요건 갖춰서 10년이 경과돼야 되죠. 근데 그 등기는 반드시 유효여야 된다. 무효라도 상관없다. 무효라도 상관없죠? 시작할 땐 무효였지만 요건을 갖춰서 10년이 지나면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효도 무효 나름이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중 보존 등기 중 뒤에 된 무효인 보존 등기에 기초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중 보존 등기라는 게 있죠. 부동산이 한 개면 등기부도 몇 개여야 돼요? 한 개여야죠. 근데 등기부가 한 개 있었어요. 선등기부가. 야, 선등기부에는 소유자가 A인 것으로 소유자가 A인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등기부가 한 개 더 있었던 거지. 중복보존 등기. 이런 걸 후등기라 그러죠. 여기는 소유자가 갑인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그럼 이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은 후등기를 무효라고 한다 했죠. 후등기 무효. 그리고 후등기를 무효로 하겠다는 거는 등기부를 폐쇄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이 등기되어 있는 후등기부를 을이 관계 서류를 뭐 해가지고 위조해서 등기했다는 거지 지금. 좀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또 그대로 넘겼다는 거지. 병한테요. 이때 병이 요건 갖춰서 자주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10년이 흘렀다는 거지.
그래서 병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했던 거예요. 왜냐면 무효라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판사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무효도 무효 나름이지. 지금 이거는 중복 보존 등기 중 후등기부기 때문에 이 후등기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폐쇄돼야 돼. 후등기부는 다 폐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해 못해? 못한다는 거지. 밑에 핵심 판례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등기란 적어도 1부동산 1용지주의에는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도 급이 다르죠, 급이. 자, 어느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됐을 때 먼저 이루어진 등기, 이런 등기를 뭐라 그러죠? 선등기.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 즉 후등기로 무효일 때 뒤에 된 보존 등기를 근거로 해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효라고 했을 때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는데 무슨 무효는 안 돼? 이중 보존 등기 중 후등기 무효는 안 된다고요. 급이 다릅니다. 무효의 급이 달라요. 내려가세요. 양과로 2번 10년간 점유할 것. 근데 꼭 자기 명의로 10년을 채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앞사람의 기간을 합쳐서 주장할 수 있고 이거를 등기의 승계라고 해요. 핵심 판례 안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소유권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 기간까지 합쳐서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면 됩니다. 라는 거지. 밑에 양과로 4번이요. 선의무과실.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선의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된다. 이 개시가 뭔 뜻이죠? 시작.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돼요. 10년간 내도록 선의무과실이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의할 것은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지. 밑에 효과 보세요. 효과 첫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권 바로 취득한다. 왜 바로 취득하죠? 등기가 돼 있어서. 양과로 2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은 맞는데 효력의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시효 완성자의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상실해, 상실 안 해? 상실. 시효 완성자의 등기가 위조가 돼서 불법 말소 됐다고 해도 소유권 상실해, 안 해? 상실 안 한다고요. 물론 또 팔아서 얘가 또 10년 채우면 그럼 상실하겠지만요. 즉시 상실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네모 4번 보죠.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자, 동산도 취득시효를 할 수 있거든요. 246조 1항에 10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간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동산 점유,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이 항은 몇 년짜리죠? 5년짜리죠. 또 50% 할인됐죠? 왜 할인됐어요? 선의무과실 때문에. 맞아요. 선의무과실이 추가되면 50% 할인됩니다. 자, 그 밑에 선점 습득 발견서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볼 거고요. 자, 오늘 문제 좀 풀어보죠. 문제 좀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보셨어요? 쉬는 시간에 폰 하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게임하지 마시고요. 게임하지 마세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틀린 겁니다.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그럼요. 그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지.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점유물 멸실 훼손에 관해서 선의의 타주는
전부 배상 책임진다. 맞아요? 예. 현존 한도 배상은 선이 자주여야 되거든요. 자, 3번입니다. 건물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피로비 상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라면 통상 피로비는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여기서 건물 사용 이익 있죠? 이게 과실 취득이죠. 자, 다시 한번. 건물 사용 이익이 뭐에 해당된다고? 과실 취득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통상 피로비 청구 못하죠? 퉁치니까. 4번. 점유자가 유익비 청구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점유자 선택에 쫓아 지출금액 증가액 상환 청구. 그거 아니죠. 누구 선택? 회복자의 선택이죠.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 선의의 자주 점유라면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되죠. 4번 정답. 2번 내려갑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설명 틀린 거. 1번에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행사 못해요? 왜 못해요? 보조자라서. 보조자라서요. 2번 을이 갑을 기망해서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침탈이 아니어서. 뭐가 아니어서? 침탈이 아니어서. 침탈 아닌 거 또 있었죠? 뭐 있었어요? 예, 유실물 습득. 기망뿐만 아니라 유실물 습득. 한 개 더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예, 무단전대차.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넘겼을 때. 자, 이것들까지가 전부가 침탈이 아닙니다. 자, 2번 정답. 자, 3번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당연하고요. 자,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그러니까 임차인 을이 간접 점유자, 임대인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병한테 인도시켰네요. 이거 무단전대차한 거죠.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갑은 병한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 5번입니다.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했고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인도시켰을 때, 이때 이 선의의 병을 이 204조에서 말하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탈자의 뭐라고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고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 선의의 특별 승계인. 얘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해 못해? 못하죠. 못합니다. 맞는 말이죠.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3번은 쉬우니까 스스로 푸세요. 자, 4번 풀고 마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 을의 시효 취득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입니다.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2번입니다.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을의 선의 무과실 점유가 점유 기간 동안 계속돼야 돼요? 아, 그건 아니지. 언제만? 개시 시점. 맞아요. 개시할 때만. 자, 3번입니다. 을이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취득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을명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을 때 을은 소유권 상실합니까? 안 한다고요. 쓰세요. 등기는 효력의 뭐가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다.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소유권 상실되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을의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후에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줬을 때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된다.
맞나요? 진행돼요? 진행된다 그랬죠. 미등기 매수인일 때는 진행 안 됐죠. 여기는 진행됩니다. 일관성 없어요. 4번 정답. 자, 5번 같은 경우는 시효 완성으로 을이 취득하게 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진행한다? 틀렸습니다. 4번 정답. 5번 문제는 다음 주 공유 파트 하고 뭐 좀 보든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